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2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수를 먼저 보고 간다면,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인이 꾸준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조금씩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걸 조금 분석해 본다면 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금 1340원인가요? 그 정도가 될 건데, 근데 환율이 점점 높아지는데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씩 들어오고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좀 하락의 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환율이 많이 높을 때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은 환율이 조금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씩 그래도 지수가 떨어지니까 개인과 외인이 같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면, 어차피 증시는 지금 업종 차트 증시를 한번 조금 보고 간다면, 증시 한번 보고 간다면 이제 하락이 나왔죠. 오늘 60일선 조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전혀 안 나왔고, 여기서 그냥 장대음봉을 빼버렸습니다.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죠. 개파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수는 이때 775 라인까지 한번 빠져주는지, 이런 780 라인까지 한번 빠져주고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거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0일선이 깨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시 추세가 돌려질 수도 있지만, 이런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그냥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주는 그냥 단기 조정을 받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도 아직 60일선이 깨지지는 않았는데, 뭐 코스닥과 흐름이 비슷하다면 조만간 깨지겠죠. 이것도 내일이면 깨질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라인들 2400 라인들,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지지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되겠죠. 아직 이제 뭐 하락장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단순 조정장에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급락, 이제 또다시 이러한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러한 시장이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이 아무도 안 되겠죠. 왜냐, 파월이 어떻게 26일날 어떻게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니까. 근데 파월이 하는 말은 똑같겠죠. 그냥 맨날 하던 말, 인플레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것이고, 인플레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말 말고는 크게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이슈 악재가 나온다면 지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이러한 저점들 깨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증시 상황으로는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월 GDP도 나름 양호하게 나왔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제 또 9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죠. 9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9월 금리 인상을 그냥 선반영 맞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점이 그래서 어디서 바닥이 잡히는지, 지금은 인버스 보날은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레버리지를 다시 모으는 게 더 낫겠죠. 지금 인버스보다 레버리지 모으는 게 좀 더 낫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조정이다, 하락장이 아니라 그냥 조정하고 있는 시장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수금 보유해라, 분할 손절해라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금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왜냐, 내 총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나가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총알은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총은 이제 종목이죠. 종목. 어떤 종목에 총알을 장전을 해서 쏠 건지, 그거는 총은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총알은 있어야 총을 쏜다는 거예요. 이 무기만 알면 뭐예요? 이게 어떤 총이다, 이게 A 총이다, 이게 B 총이다, 이런 총들을 알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쏴야죠.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종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살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금이 없으면 지금 이러한 하락장을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금 다 물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금 있는 사람들 그냥 이런 바닥 좀 잡히면 남은 예수금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구간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총알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금 관리가, 하락장에서는 예수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예수금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니까, 총알이. 아시겠죠?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일단 좀 이번 주 빠질 건가 2400까지 확 빼는 게 훨 낫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멘탈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한 2% 남았죠. 이거 한 번 그냥 급락 나오면 다 빠질 것 같긴 한데, 한 이틀, 그냥 마이너스 1%대 두 번으로 이틀 정도 그냥 급락 나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는 하락하고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는지, 이런 778 이런 라인들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지금 뭐 주봉으로 보면 이 라인이죠. 760 이런 라인들 11선 지지는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겁먹을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지수는 일단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추적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조금 코멘트가 필요하겠죠. 추적 종목들도 이것도 제가 던졌으니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익권은 이때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금요일날 일정이 있어서 이때 방송을 못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정이 하나 갑자기 생겨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수익 구간에 나왔겠죠. 이런 것도 수익 구간에 나왔으니까, 수익 구간 나오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각자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도 수익 구간 나왔으니까 제외를 하고, 뭐 영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까지는 비벼볼만 합니다. 이런 라인까지 얘가 좀 상승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봤었죠. 이땐가 이쪽부터 봤었는데, 얘는 좀 상승을 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강세인 시장이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하지만 전혀 이때 거래량 한번 들어오고 난 이후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재료를 기다리는 건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13,450원 13,450원 라인만 지지해준다면 이거는 아직 계속 볼만한 종목이죠. 영창케미칼은.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얘도 인버스 테마인데, 얘도 그냥 계속 차트가 좋아요. 이런 라인들 7,100원 라인들만 좀 지켜주면, 얘는 근데 진짜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예요. 얘는 이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니까, 얘는 7,100원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는지, 이런 거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되겠죠.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차트가 다 깨졌고 더 이상 일정이 없으면 여기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근데 전혀 반등 나와주는 흐름이 없고 계속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커트를 쳐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 보시더라도 이런 6,600원 이런 저점 라인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런 추적 종목들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주도 종목들은 이제 미생자 이런 것들이 주도 종목이었죠. 식량 이런 애들이 주도 종목이었는데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 오늘도 저도 이제 식량은 급등한 이런 주도 쪽에서 식량을 매매했다기보다는 그냥 눌림목들을 조금 잡아서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한탑 이런 애들도 상한가 말 듯 하더니 상한가를 못 말았죠. 얘도 27% 정도 시세를 받았는데 상한가를 못 말면서 이제 식량 쪽 이상했던 게, 이제 고려산업 한탑이 장 초반에 시장을 주도를 했죠. 식량 쪽 주도를 했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죽으면서 갑자기 미래생명 자원이 치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러한 시장, 지금 식량 쪽 대장들이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급등주를 쫓는 것보다는 시세를 안 받은 애들, 덜 받은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추적을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지수가 빠질 때는 이런 식량 쪽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량 쪽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풍원정밀 이런 것들도 실적이죠. 이거 이제 실적 이슈로 크게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얘도 뭐 실적, 한탑은 식량, 세비캠은 이제 폐배터리 플러스 이제 신규 상장주 이슈로 상한가 계속 시세를 받고 있고, 폐배터리 쪽은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폐배터리 쪽은 좀 눌림목 줄 때마다 계속 보셔야 되고, 근데 세비캠보다는, 근데 기업적으로 보면 세비캠보다는 성인아이텍이 기업적으로 더 좋습니다. 얘네가. 아시죠?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시총이 높죠. 시총이 높은 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기업적으로 보면 성인아이텍이 더 좋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제 뭐 한창바이오도 반등 나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얘도 이제 식량 쪽 대장이었죠. 과거 이름 바뀌기 전에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 얘도 이제
식량 쪽 테마 받을 때에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22%까지 시세를 받았고, 이런 애들 미리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아시겠죠? 이런 지금 뭐 볼만한 게 이런 식량 쪽이랑 이런 비료, 한일화학 아니면 남해화학 이런 비료 쪽, 사료 이런 애들 말고는 지금 크게 볼만한 애들이 없어요. 인버스 테마, 즉 인버스 테마죠. 이런 에너지도 이제 시외에서 좀 올랐던데, 이런 에너지, 그 다음에 히토류, 이런 인버스 테마들을 계속 보셔야지. 지금은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볼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2차전지 뭐 이런 투자 반도체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지금 이런 종목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부터 2차전지도 제가 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볼 때가 아니라 이런 인버스 테마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그러한 흐름들을 안 놓치시려면 사람들이 다 볼 때 보는 테마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볼 때 이슈가 계속 나오는 테마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량이었죠. 이번에 대표적으로 식량. 그게 식량이었고,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이런 가덕도 쪽이 오늘 또 시세를 좀 강하게 받았는데, 살벌하죠. 이런 것도 차트들 보면 이때 그냥 다이렉트로 빼버리죠. 이런 것들도 다이렉트로 쭉쭉 빼버리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내일 계속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테마들 공부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지금 뭐 인버스 테마들, 뭐 이러한 사료주, 식량 사료주,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엔 뭐 에너지, 이거 말고는 크게 볼 테마들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볼 테마들이 없으니까, 이런 에너지 약간 말씀드렸죠. 이런 볼 테마들이 없으니까 공부하기는 쉬운 테마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단기 스윙은 할만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지 않나. 이런 고려산업이 오늘 원래 얘가 대장이었는데 이제 한탑이랑 이제 미래생명자원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좀 눌려주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주지 않을까요? 6,800원. 원래 이번 주 조금 흐름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러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이러한 6,800원 뚫어주는지 못 뚫어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고려산업. 만약에 못 뚫어준다라면 이번 주가 조금 이 식량 쪽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시장은 볼만한 건 없어요. 환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지수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장이 아니에요.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이에요. 조정. 하락이랑 조정은 다른 겁니다. 이러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악재가 터지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하락은 나올 지금 명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냥 과한 상승, 이때 갑자기 너무 상승을 많이 했죠. 이때 거의 한 달가량 지수가 10%,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그냥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예수금 많은 사람들은 쫄 필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저점 자리들 오면, 예수금 써야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개인들 투매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특히 신용 많은 종목도 이제 투매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신용을 보시면 계속 19조죠. 18일까지. 18일이면 이제 이때인데 18일 때 19조인데 거의 20조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한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제 급락장 신용들이 다 나올 건데, 그럼 신용이 또 18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 19조가 뚫린다면. 아시겠죠? 이 신용 20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조정을 받을 거고, 18조 가까이 내려가면 갈수록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렇다고 이 신용잔고를 보고 저점을 섣불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이죠. 참고용. 근데 지수는 조정 받을 때가 됐죠. 19조니까 신용잔고가 19조 4천억이죠. 그냥 조정 받을 때 되니까 조정 받은 거예요. 그냥 크게 뭐 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이 하락장 다음 걱정해야 될 거는 이 하락장 다음 어떤 테마가 올지. 지금 이 상승장에는 이제 2차전지 이제 배터리, 반도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태조 이방원. 2차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 원자력, 이 종목으로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이제 지수를 상승을 시켰죠.
이제 이 하락하고 또 다음 상승장에는 어떤 테마가 될지 그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시겠죠? 지금 공부할 거는 이런 인버스 테마가 싫다면 다음 태조 이방원을 이을 그러한 테마들이 뭔지 그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로봇이 될지 다시 또 태조 이방원이 될지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 그걸 공부를 할 때고 뭐 멘탈이 나가거나 그렇게 할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그냥 아마도 공포감 때문에 이때 하락 맞은 공포감 때문에 다시 그 공포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포감을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무서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또 상승하는 게 뭔지를 분석하는 게 더 현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